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목 패터터 44회차 EPL 9경기 분석 및 성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드렸었던 그 프로토 같은 경우에 주력에 적중이 됐고, 고배당은 좀 아쉽게 이 사우디가 햄승을 못하면서 한펄락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잉글랜드가 좀 이변이 나올 것 같긴 했어서 그것을 좀 예측했었던 게 다행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시 또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수가 9경기로 좀 EPL 경기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매치 기간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리즈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했고 리버풀은 맨시티와 2대 1로 비겼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 항상 수비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공격에서의 사르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공격 자체는 좋긴 하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 답답함이 여전히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지난 경기 때 리버풀이 아놀드 대신에 좀 나섰던 밀러가 사이드백을 봤었는데 좀 많이 불안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부분 자체는 측면을 활용하는 와포드에게 좋은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와포드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에게 두 골이나 득점을 했었던 리버풀의 공격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일단은 맨시티가 수비가 지금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맨시티 상대로 두 골이나 득점을 한 그런 리버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와포드의 수비로 막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의 단통 패를 초안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토트넘에게 2대1 패배, 울버햄튼은 뉴캐슬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도 일단은 항상 아쉬운 점을 꼽자면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굉장히 많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수비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빌라의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잉스 선수를 비롯해서 그릴리시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점이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불안한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울버햄튼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울버햄튼이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울버햄튼은 일단은 이 두 팀의 경기력에서는 아스톤빌라가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지금 최근에 페이스도 좋고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울버햄튼의 결정력은 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톤빌라 역시 좀 공격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아스톤빌라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 대 맨유의 경기고요. 레스터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2대2 무승부, 맨유도 에버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레스터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맨유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좀 지우겠습니다. 레스터의 경기력,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공격 찬스를 굉장히 많이 내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리고 역습 한 방은 남아있긴 하지만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도 지금의 경기력이 좀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고 맨유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레스터가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레스터도 역습 한 방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의 느낌도 들고 좀 조심해야 될 경기, 확신이 좀 드는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벌리의 경기고요. 벌리는 일단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그냥 단통승, 뭐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리 뭐 수비 너무 좋지 않고 공격도 뭐 제공권은 있지만 지금 시티가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득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벌리와 0대0 무승부, 브라이튼도 아스날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일단 브라이튼 자체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노리치는 긴 연패를 끊고 무승부를 했습니다. 브라이튼도 좋은 흐름에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력에서 노리치가 결정력이 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을 때는 공격에서의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리치가 지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가 일단 답이 없습니다. 수비 멍 때리기도 하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은 노리치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일단 브라이튼도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죠. 수비 일단 공간이 좀 많고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브라이튼이 그렇게 공간을 좀 내주더라도 노리치가 찬스는 만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기에는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자체는 쿠쿠레아를 영입하고 나서 측면에서의 모습도 워낙에 좋은 상황이라서 노리치가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브라이튼의 공격력이라면 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의 단통패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첼시에게 3대1로 패배, 리즈는 와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라우스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수비에서의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압박이 좋고 스타일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기는 원래 저였으면 보통 승패 방향을 갑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EPL 경기들이 특히나 그런데 승패 방향을 보는 경기들에서 무승부가 좀 나오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두 팀이 수비에서의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 공격적으로 봤을 때 압박이 좋고 역습이 좋은 이런 두 팀의 모습이라서 경기력은 승패 방향이지만 말씀드린 제가 승패 방향을 봤었을 때 EPL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초안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역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첼시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웨스트햄에게 2대1로 승리, 첼시는 사우스햄튼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브랜트퍼드가 잘하긴 합니다. 놀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브랜트퍼드고요. 제공권도 좋고 압박도 좋고 역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는 브랜트퍼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와 같은 팀들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 선수의 퇴장 한 명으로 손쉽게 이긴 건 맞지만 수비적으로 일단 단단한 부분들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브랜트퍼드가 일단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뚫어내긴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트퍼드가 리버풀과의 무승부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이변들이 있었지만 지금 리버풀과 비교해봤을 때 첼시가 지금 수비적으로 단단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경기력에서 리버풀보다 첼시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리버풀과의 무승부가 있었던 브랜트퍼드이기 때문에 방심하기보다는 좀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첼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랜트퍼드의 단통 패배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에버튼과 맨유의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맨유에게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웨스트햄도 브랜트퍼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에버튼은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주전자원들의 이탈, 특히나 전방에서의 칼버트레인과 히샬리송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맨유와 비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었고요. 웨스트햄은 개인적으로 지난 라운드에서 좀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던 팀이죠. 경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었고 브랜트퍼드 상대로 찬스도 많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패배했었던 일단 웨스트햄이고요. 근데 상대팀이었던 브랜트퍼드의 경기력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튼의 주전자원 이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에버튼보다는 안토니오가 좀 건재한 웨스트햄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이 지금 이 주전자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나쁜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버튼 사이드로 봐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과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공격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웨스트햄이 안토니오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에버튼보다는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울버햄튼에게 2대1로 패배, 토트넘은 아스톤빌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뉴캐슬의 경기력 답이 없습니다. 전방에서 막시맹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졸랭톤이 너무 좋지 않고요. 알미론도 좀 좋진 않죠, 이번 시즌. 뉴캐슬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뉴캐슬이 봤었을 때 시즌 초반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뉴캐슬의 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의 모습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은 여전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뉴캐슬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분명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할 텐데, 토트넘이 그런 팀들 상대로 좀 고전을 하기 때문에 최종 픽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토트넘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뉴캐슬이 워낙에 좀 수비가 지금 좋지 않아서 토트넘이 유리한 경기는 맞겠지만, 뉴캐슬이 일단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런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고민은 좀 이변까지 좀 고려하는 것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그래도 토트넘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뉴캐슬의 단통 패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9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마쳤고요. 저는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